5월 14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시작하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뭐 전체 경기 분석표라든지 주목할 만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많은 관심 참여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어제 제가 방송은 못했는데 전체 표는 이렇게 업로드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제가 휴방하는 날도 항상 업로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또 관심 참여까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총 8가지 멘트 준비해 왔는데, 라쿠텐 경기가 시작이 됐어요. 제가 아까 분석하면서 좀 시간이 지났는데, 요거는 좀 패스하도록 하고요. 나머지 7가지 경기 멘트 하면서 마무리할 테니까 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7가지 경기 바로 멘트 시작할게요. 요거는 제가 준비하기는 했는데, 시간이 지나버려서 그냥 패스하고요. 자, 요코하마 주니치 먼저 경기 분석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코하마 주니치. 자, 이 매치업은 좀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양팀 선발들이 안정감이 좀 떨어져요. 뭐 다이세이도 그렇고 카이 뮬러도 그렇고 안정감이 떨어지는 선발들의 매치업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은데, 사실 다이세이 같은 경우에는 지난 시즌까지 불펜으로 뛰었던 자원이거든요. 지난 시즌 불펜으로 51경기 동안 3.09의 ERA 기록했던 자원인데, 선발로 들어오면서 사실 커맨드가 흔들리는 날이 좀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3경기 출전해서 12.2이닝 동안 2.05의 WHP와 7.11의 ERA 기록하면서 뭐 정타에 대한 억제, 장타에 대한 억제, 볼시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제 페이스볼에 대한 구속이라든지 구위 자체는 나쁘지가 않다 보니까 주니치가 사실 파이어볼로 만났을 때는 타이밍이 그렇게 좋은 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다이세이의 반등 가능성은 조금 열어두긴 할게요. 뭐 완벽투는 안 되겠지만 뭐 한 6이닝 2실점 내지 3실점 정도는 한번 노려볼 만하다. 자, 반면에 원정팀 주니치의 선발은 카일 뮬러 등판합니다. 147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투심 커터 커브 체인지업까지. 사실 지난 시즌까지는 페이스볼이라든지 커터에 대한 밸류가 괜찮았다 보니까 직선 구종 위주로 경기를 풀어가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시즌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가 확연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 뭐 이닝 이팅도 잘 안 되고 있고 안정감도 또 떨어지고 있는 추세라서 뮬러도 사실 좀 불안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요코하마는 득점력이 또 잘 되고 있어요. 뭐 시즌 평균 득점도 리그 2위에다가 최근 5경기 평균 득점도 4.2득점으로 리그 전체 2위. 최근 5경기 2할 7푼 8리 팀 타율까지. 그리고 사실 이 요코하마가 좌상바 타선의 느낌이 조금 있는데, 이번 시즌에는 자완투수 만났을 때도 나쁘지 않았습니다. 이번 시즌 자완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0.686, 리그 5위죠. 그래서 사실 요 매치업 자체가 조금 빠른 불펜 운영이 강요가 된다라고 했을 때, 주니치가 사실 뭐 마츠야마라든지 괜찮은 불펜 자원들이 있는 건 맞지만 뎁스 자체가 탄탄한 편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화력전 베이스로 흘러갔을 때 요코하마가 조금 더 유리하게 풀어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라는 말씀 정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요코 승이라든지 아니면 1.5 마헨이라든지 아니면 7.5 오바 가능성까지 같이 연구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지바롯데 니오넴 들어갈게요. 지바롯데 니오넴. 자, 최근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매치업인데, 지바롯데가 최근에 3연패죠. 3연패고 니오넴이 최근 이제 4연승 장줄 구간을 만들고 있는데,
오늘까지 지바가 경기를 지게 된다면 홈에서 이제 수입을 당하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 뭐 지바 롯데가 가장 아쉬운 부분이 이번 시즌 평균 실점이 4.16 실점 가져가면서 리그 전체 꼴찌 팀이고 최근 5경기에서는 더욱더 실점률이 증가하는 추세. 특히나 선발 ERA가 4.29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꼴찌 팀이거든요. 오늘 등판하는 니시노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4번 등판해서 21.1이닝 동안 1.41 WHP와 4.64의 ERA. 뭐 명확하게 부진하고 있습니다. 146km짜리 패스트볼에다가 투심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다양한 레파토리라든지 커맨드에서의 강점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번 시즌 밋밋하게 들어가는 무빙볼에 대한 횟수가 빈도수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ERA도 같이 올라가고 있고요. 사실 뭐 니시노 같은 경우에도 91년생 투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에이징 커브가 올라오는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니시노에 대한 기대값을 높게 설정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자, 반면에 니오넴의 선발 호소노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5번 등판해서 34.2이닝 동안 0.78 WHP와 2.34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시즌 사실 구속도 좋고 구위도 좋고 커맨드도 지난 시즌 대비했을 때 정말 많이 개선이 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시즌 평균 7이닝 정도를 1실점 정도로 막아주고 있다 보니까 리오넴 입장에서는 이 호소노 턴은 잡고 가야 되기는 해요. 호소노 턴은 잡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지바로 때도 사실 이번 시즌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0.587, 리그 전체 11위 수준으로 좀 많이 떨어지고 있는 뭐 직선 구종에 대한 강점도 있는 게 아닌 그런 팀이다 보니까 저는 사실 호소노가 버티는 동안에 충분한 마진을 니시노 상대로 뽑아올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니오넴 승리 정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뭐 다만 이제 수입전이라는 뭐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그래도 이제 니오넴이 더 유리해 보입니다. 음. 자, 참고하시고 KBO 넘어갈게요. 자, 양팀 3차전 대상 경기입니다. 어제 하나가 이제 박정훈의 투심에 전혀 타이밍을 맞추지 못하면서 경기를 지고 왔어요. 키움이 3대2로 승리를 가져갔었는데 오늘 매치업 상대는 안우진 등판합니다. 150, 뭐 3kg, 4kg, 5kg 정도 페이스볼에다가 뭐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기본적으로 빠른 구속, 강한 구위, 피칭 스터프가 좋은 유형이다 보니까 이번 시즌 많은 이닝을 던지지는 않았지만 잘 던지고 있어요. 다만 이제 최근에 하나 같은 경우에도 득점에 대한 지원이 워낙에 또 잘 되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안우진 같은 경우에는 잘 던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닝 이터로서의 모습을 기대하기 좀 힘들거든요. 구단 차원에서 또 관리가 들어가고 있다 보니까 뭐 길어야 한 5이닝 정도? 한 4이닝, 5이닝 정도 먹어줄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키움이 어제 불펜 구간에서도 카나쿠보가 어제 멀티이닝 먹고 왔고, 그 다음에 원종영이가 어제 또 털리고 왔고 하다 보니까 오늘 키움의 투수 운영 난이도는 생각보다 좀 높을 수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우진이가 뭐 사실 100%의 컨디션이라면 모르겠지만 좀 구단 관리를 받고 있는 이닝을 좀 길게 가져갈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키움의 투수 운영 난이도는 좀 생각보다 높을 수도 있다고 봐요. 자, 반면에 원정팀 하나의 선발은 정우주가 등판합니다. 역시나 뭐 151kg짜리 페스볼에다가 커브 슬라이더 3피치 유형인데 뭐 구속 빠르고 구위 좋고 차후 뭐 선발감이고 다 알겠지만 여전히
뭐 정타에 대한 특히나 볼실에 대한 억제가 전혀 안 되면서 이닝당 2.33명의 주자를 출루시키고 있고 ERA도 지금 많이 높거든요. 그래서 사실 정우주에게 긴 이닝 안정감을 기대하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양 팀 다 오늘 조금 빠른 타이밍에 불펜 데이가 예정이 될 것 같고 그렇다고 한다면 최근에 양 팀의 불펜이 과부하라든지 조금 부진이 겹쳐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요거는 사실 화력전이 베이스가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인다. 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마도 이제 선발 구간에서는 키움이 조금 마진을 남겨줄 수 있겠지만 경기 끝까지 갔을 때는 하나도 충분히 불펜 구간에서 따라갈 수 있는 근거는 존재한다. 뭐 요 정도 말씀을 전해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거 종합해 보면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7.5 오바 가능성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롯데 NC 볼게요. 롯데 NC. 자, 어제 양 팀의 2차전은 NC 테일러가 탈탈 털렸어요. 5이닝 8자책 내주면서 와르르르 무너지면서 롯데가 손쉽게 경기를 가져갔었는데 뭐 NC의 가장 큰 최근의 불안 요소, 리스크라고 할까요? 선발들이 조금 연쇄적으로 부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11게임 연속으로 퀄리티 스타트에 실패하고 있는 NC의 선발진들이고요. 오늘의 선발 토다 같은 경우에도 이번 시즌 6번의 등판에서 28이닝 동안 1.61의 WHP와 6.11의 ERA 기록하면서 뭐 명확하게 부진하고 있죠. 145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싱커 커터, 그 다음에 슬라이더 스플릿까지 구사를 가져가는데 뭐 레파토리라든지 볼 끝이 나쁘지는 않지만 커맨드에 대한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한다. 특히나 이번 시즌 토다가 원정에서 4번의 게임 가져갔을 때는 4번 다 경기를 지고 왔고요. 19이닝 동안 16자책 7.58의 ERA 기록하면서 뭐 막 확연하게 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는 점도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제 공교롭게도 롯데 같은 경우에는 어제 타선이 좀 터져줬었거든요. 19출루 10득점 뽑아내면서 타선의 흐름이 점점 상승세를 달리고 있다. 라는 점도 토다의 기대값을 좀 떨궈주겠죠. 자, 반면에 롯데의 선발은 나균안이 등판합니다. 이번 시즌 되게 잘하고 있어요. 7경기 나와서 41이닝 동안 1.2의 WHP와 2.63의 ERA. 뭐 쿼터도 되게 각이 괜찮고요. 스플릿 확실하게 위닝샷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고 하다 보니까 되게 잘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NC도 원정에서는 클러치 능력이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뭐 집중력이 또 떨어지고 있고 득점력이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롯데 입장에서 선발 밸류 차이라든지 홈발이 조금 활용해 주면서 뭐 충분히 위닝까지 좀 노려줄 수 있는 타이밍이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뭐 롯데 프렌이라든지 아니면 역배 가능성 말씀드려볼게요. 참고하시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기아랑 두산 볼게요. 기아, 두산. 자, 이 매치업은 분석하면서 가장 먼저 좀 보였던 부분은 최근에 이 황동아가 되게 잘하고 있거든요. 최근 KT랑 롯데 만나서 7이닝 무실점, 6이닝 1실점 내주면서 2연승 구간. 144kg짜리 패스트볼에다가 뭐 슬라이더라든지 포크, 커브까지 다양한 레파토리, 보더라인 피칭으로 승부를 가져가는 유형인데 최근에 하이존을 공략하는 패스트볼이
뭐 볼끝이라든지 구위가 나쁘지 않다 보니까 범타 처리가 좀 잘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지금 두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팀 타율이 1할 9푼 6리까지 떨어지고 있는 구간에다가 사실 득점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황동아에 대한 기대값은 오늘까지 조금 호투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자, 반면에 두산의 선발은 웨스 벤자민 등판합니다. 146kg짜리 패스볼에다가 커터 커브 슬라이더까지 던져주면서 뭐 패스볼이라든지 브레이킹볼의 밸류가 굉장히 좋고요. 근데 이제 우타자 헌팅이라든지 피홈런에 대한 억제, 장타에 대한 억제에서 조금 아쉬움이 남는 팀이다 보니까 기아와의 상성이 조금 밀리는 느낌이 있긴 하거든요. 이번 시즌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완 투수 만났을 때 팀 OPS가 0.796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위이기도 하고요. 뭐 김호령이라든지 김도영이라든지 김선빈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카스트로의 대체 자원이었죠. 아델린도 최근에 괜찮거든요. 그래서 사실 좌투수 상대로 강점이라든지 우타석에서의 뎁스와 밸류까지 갖춘 팀이다 보니까 요거는 사실 기아가 충분히 해볼만 하다. 그래서 기아가 화력으로 최소한 접전 역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매치업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기아 프렌 내지는 역배 내지는 다득점까지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무한우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기아 프렌 역배 다득점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들 하시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KT랑 SSG 볼게요. KT, SSG. 자, 요거는 어제 양 팀의 2차전을 조금 리마인드 해보면은 KT가 18대 4로 14점 차 승리를 챙겨갔었죠. 이제 타케다가 털리면서 빠른 타이밍에 승부가 결정이 됐었고요. 오늘 여기서 SSG의 선발은 베니지아노 등판 예정입니다. 이번 시즌 7번의 등판에서 34.2이닝 동안 1.56의 더블 GP와 5.19의 ERA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뭐 구속이라든지 아니면 직선 구종에 대한 밸류가 나쁘지는 않거든요.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이 뭐냐면은 브레이킹 볼에 대한 밸류가 좀 떨어지고요. 좌타자 만났을 때 몸쪽 승부가 잘 안 되면서 좌타자 상대 연속 안타 허용하면서 실점률이 증가하는 이런 모습을 꽤나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KT 입장에서는 뭐 최근에 뭐 최원준이라든지 김현수라든지 힐리어드라든지 좌타석에서의 경기력이라든지 크러치 능력이 되게 잘 나와주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베니지아노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봐주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난이도가 좀 높다라고 보거든요. 자, 반면에 KT의 선발은 이제 오원석이가 등판을 합니다. 오원석이가 등판을 하고요. 145kg짜리 패스볼이라든지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뭐 디세션이라든지 구위가 되게 좋은 편이고요. 이번 시즌 사실 커맨드까지 좀 자리를 잡는 모습. 지난 시즌까지는 볼넷이 조금 많았는데 이번 시즌 볼지도 많이 줄어들었고 출루 자체를 되게 잘 억제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공교롭게도 SSG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평균 득점이 5.42 득점, 리그 전체 3위인데 최근 5경기에서는 3.6 득점으로 리그 전체 꼴찌. 명확하게 타선에서의 약간 이 클러치 능력이 떨어지고 있다. 출루 자체는 되고는 있는데 득점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최종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에레디아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나쁘지는 않지만 팀 전체적인 타점에 대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다. 집중력이 떨어지고 있다. 라는 점이 좀 아쉽죠.
이거 사실 베니지아노에 대한 기대값도 높지는 않지만 최근에 이 SSG가 불펜에 대한 과부하라든지 이런 실점률이 또 증가하는 이런 구간이 또 겹치고 있다 보니까 이것도 좀 크리티컬한 리스크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KT 프렌 내지는 역배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요거는 KT 프렌 내지는 역배 참고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 LG 삼성 볼게요. LG 삼성. 자, 이 매치업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점은 송승기가 5월 달에 되게 안 좋았거든요. 5월 달에 두 번의 경기를 뛰면서 9이닝 동안 12피안타 5볼넷 8자책 8ERA를 기록하면서 최근에 경기력이 되게 많이 아쉬워요. 뭐 볼넷이 좀 많아지고 있고 정타 비율도 같이 올라오고 있는 구간이고요. 커맨드가 명확하게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좀 반등에 대한 가능성을 보일 수 있을지가 핵심이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이 삼성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이런 성구에 대한 능력이 되게 뛰어난 팀이기도 하고요. 자완투수 만났을 때는 팀 OPS가 리그 전체 1위 팀이기도 하고 최근에 흐름 자체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송승기의 반등 가능성을 봐주기가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사실 LG가 팀 내부적으로도 최근 5게임에서만 실책이 8개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수비도 많이 흔들리고 있고 송승기는 자체적으로 커맨드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삼성의 고점 빠따를 만났을 때 뭐 실점에 대한 억제가 그렇게 잘 될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최근 5경기 보시면은 평균 실점이 리그 전체 꼴찌를 달리고 있는 구간이기도 하고요. 자, 반면에 삼성의 선발은 양창섭이가 등판을 하는데 145kg짜리 페이스볼에다가 투심 커브 슬라이더 체인지업까지 다양한 레파토리에다가 뭐 땅볼 유도 나쁘지가 않습니다. 근데 사실 이 하드히팅에 대한 억제가 조금 아쉽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삼성이 최근 야수들에 대한 집중력이 타선에서도 나쁘지 않지만 수비에서도 허슬이 되게 많이 나와주고 있고요. 수비에 대한 집중력이 많이 올라와 있는 구간이고 아마 이게 화력전이 좀 베이스가 된다면 삼성이 사실 LG 상대로 크게 밀리는 경기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삼성이 최소한 접전, 비벼볼 수 있는 경기라고 보고 있고요. 삼성 플랜 역배 내지는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려보겠습니다. 삼성 플랜 역배 오버에 대한 가능성까지 언급을 드려볼게요. 자, 이렇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 프렌 역배 오버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드리면서 마무리 지어 보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오늘 제가 준비해온 총 8가지 경기 멘트는 다 진행해 봤고요.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뭐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뭐 잘 들었습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형님들 나가시기 전에 구독이라든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마무리 해 볼게요. 다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따가 MLB는 한 8시 전후로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고생하셨습니다. 마무리할게요.